이제 79페이지부터 나오는 그 확률. 기본 확률 개념은 우리 중학교 2학년 과정 할 때, 그지? 이미 다 배웠어, 그지? 확률의 뜻은 모든 경우의 수분의 어떤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그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우의 수를 몇 번 구하면 되냐? 2번 구하면 된다. 모든 경우의 수 한번 구하고, 그지? 자, 근데 이제 뭐 확률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용어들, 새로운 용어들을 한번 잠깐 보면은 첫 번째 무슨 용어가 나오냐? 뭐 시행이라는 거는 이미 우리 중학교 2학년과 할 때 했습니다. 시행이라는 건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뭐 주사위 던지는 행위, 동전 던지는 행위, 뭐 화살 쏘는 행위, 뭐 가위바위보 하는 행위, 어떤 뭐 실험이나 관찰, 어떤 여러 가지 행동들을 시행이라 그러는 거고. 자, 이번은 이런 말이 좀 처음 배웠죠. 표본 공간, 말도 어렵네. 표본 공간. 왜 나와 있는 사람? 어떤 시행, 뭐 주사위를 던진다, 뭐 동전을 던진다. 그 시행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그죠? 모든 사건들을 다 모아놓은 게 표본 공간이다. 집합으로 얘기하면은 뭐랑 비슷하냐? 전체 집합이다. 표본 공간이라는 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3번 사건 있죠? 사건이라는 게 어떤 시행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지. 뭐 주사위의 눈이 1이 나온다, 뭐 동전이 앞면이 나온다, 뭐 이런 것들. 가위바위보 했을 때 뭐 한 명이 이긴다, 뭐 이런 것들. 4번은 근원 사건이죠. 근원이다. 기본이 되는 거죠. 근원 사건이라는 거는 원소가 딱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원소가 딱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원소의 개수가 한 개짜리인 사건을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는 거고. 5번 전 사건. 이 전이라는 거는 전체 할 때 전입니다. 전체 사건. 사건인데 전 사건은 뭐냐? 이게 또 우리 다 배운 내용이야. 항상 일어나는 사건. 예를 들어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데 6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지? 이런 것들. 주사위 던질 때마다 다 6 이하잖아요. 그죠? 이런 전 사건. 항상 일어나는 사건. 6번은 뭐 사건? 공사건. 공사건 할 때 공짜. 집합할 때 했잖아요. 그지? 공집합할 때. 비공짜. 사건이 비어 있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지? 일어나지 않는 사건. 뭐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 그냥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밑에 보면은 또 어디선가 많이 봤던 용어들이 나오네. 1번. 사건인데 합사건.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개의 사건들, 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 뭐 또는 C라는 사건, 여러 개의 사건들을 합사건은 뭐냐? 집합으로 얘기하면은 두 사건의 합집합이다, 그지? 아니, 합집합. 합할 때 이 합사건이 덧셈할 때 합이 아니고 집합으로 얘기할 때 합집합할 때. 그래서 이렇게 두 사건을 다 모아놓은 거 있죠, 그죠? 이걸 또 우리나라 말로 쓰면 A 또는 B라고 얘기하지, 또는 A 또는 B. 합사건, 합집합. 2번 곱사건은 사건인데 사건을 곱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건에서 곱사건은 집합으로 얘기하면은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다. A 그리고 그지? 두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동시에 일어나는 거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그걸 곱사건. 그다음에 3번 한번 배반 사건. 뭐가 좀 사건들끼리 서로 배반을 한대요. 그렇죠? 서로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배반 사건은 우리가 또 배운 집합으로 얘기하면은 자, A와 B 두 집합이 있는데 두 집합을 교집합을 했어. 교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 돼. 이게 무슨 말이야? 겹치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집합에서는 두 집합이 뭐라고 배웠냐? 두 집합인데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서로 겹치는 원소가 없어요. 그럼 집합에서는 두 집합을 뭐라고 배웠냐? 서로소라고 배웠거든. 서로소. 집합에서 서로소,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거를 사건으로 얘기하면은 배반 사건이다. 이해됐죠? 서로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게 배반 사건. 집합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은 두 사건 A와 B가 이렇게 서로소인 거 있죠. 위에서 배우려 얘기하면 곱사건이 있죠. 곱사건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 그지? 즉 곱사건이 공사건인 거예요. 곱사건이고
이해됐지? 자, 그 다음 마지막 여사건. 여자는 뭔지 알죠? 우리 집합할 때도 무슨 집합을 배웠으니까? 여집합을 배웠으니까. 집합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집합의 여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사건으로 얘기하면은 이걸 여사건이라고 하면 되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A 사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바깥 부분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뭐 기본적인 용어들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 뒤에 있는 확률 나오는 개념은 똑같습니다. 뭐 확률이 뭐고, 뭐 통계적 확률, 수학적 확률 이런 것들. 제일 마지막에 82페이지를 보면은 확률의 기본 성질 이것도 뭐 중학교 2학년 갈 때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확률 자체를 우리가 보통 P라고 많이 얘기하죠. 확률의 값은 항상 음수는 될 수 없고요. 1보다 클 수도 없다. 확률의 값은 0 이상 1 이하의 값을 갖는 거고, 어떤 확률의 값이 0인 거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는 얘기냐?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다, 그지? 확률의 값이 1이라는 소리는 무조건이요. 항상 일어나는 사건이다. 요거 다 아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 확률 개념 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넘어가고 84페이지. 자, 네, 필수 예제 1번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배운 뭐 기본 사건들 용어들이랑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배반 사건인 걸 찾는 거거든. 자, 배반 사건 용어가 좀 새로운 거지 어려운 건 아니야. 두 사건이 전혀 완전 별개인 거, 그죠? 서로 뭐야? 교집합이 없는 거,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없는 거, 그지?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입니다. 시행을 하는데 각각의 사건들이 어떤 사건인지를 다 정해놨어. 자, A 사건에는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래요. 그 홀수가 뭐냐? 그거 주면 돼요. 3의 배수니까 3, 6인 거고, 4의 합수니까는 1, 2, 4인 거고, 6의 합수니까는 1, 2, 3, 6이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각각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배반 사건인 거. A라는 사건과 B 여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냐? 즉 교집합의 원소가 있냐 없냐 찾는 거야. 그러니까 집합 문제야. 자, 뭐 A라는 거는 뻔히 1, 4, 5인 거고, 네. B 여사건은 3, 6 제외하고 나머지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B 여사건은 뭐냐? 1, 2, 4, 5를 얘기하는 건데 A라는 놈이 1, 4, 5야. 그럼 두 개가 곱사건이 있냐? 네. 공통의 원소가 있죠, 그죠? 그럼 배반 사건이 아닌 거지 뭐. 별거 없습니다. 니은은 또 A 여사건과 B를 물어보네. 그럼 A 여사건은 또 1, 3, 5 빼고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1, 이게 아니구나. 2, 4, 6입니까? B라는 놈은 3, 6인 거고 또 서로 교집합의 곱사건의 원소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배반이 아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B와 C를 보자. 얘가 B고 얘가 C고 이거 공통의 원소가 없네, 그죠? 곱사건이 공사건이니까 요거는 배반 사건이 맞네. B와 D 여사건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배반 사건이 뭔지만 알면 되고요. 자, 밑에 2번 문제는 이제 배반 사건 개수를 구하시오. 자,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9장의 수가 있다. 한 장을 뽑는데 A 사건이 뭐냐? 짝수이다. 짝수인 사건이 A 사건이다. 문제는 A와 뭐인 사건? 배반 사건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죠? 말이 배반 사건이지. 그냥 집합 문제로 얘기하면은 A와 뭐인 집합? 서로 소인 집합, 그죠? 배반 사건이라는 거는 집합으로 얘기하면 서로 소랑 똑같은 거다. 자, A가 짝수니까는 2, 4, 6, 8을 얘기할 거고, 그러면은 2, 4, 6, 8과 같은 원소를 갖지 않는 사건, 그죠? 즉, 이 집합과 서로 소인 집합이 몇 개냐? 그 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예요. 결국 말은 집합 문제다, 확률 문제가 아니고. 자, 1부터 9까지 중에 2, 4, 6, 8이랑 서로 소야 되니까는 그러면 1부터 9 안에서 2, 4, 6, 8은 어떻게? 빼고 집합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2, 4, 6, 8을 빼면은 뭐가 남냐? 1, 3, 5, 7, 9. 그럼 얘네들 중에서 이제 적당히 원소를 뽑아가지고 사건을 만들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또 배웠단 말이야. 얘네들 가지고 뭘 구하는 문제냐? 이거에 부분 집합 구하는 문제죠, 그지? 했었죠? 원소 몇 개짜리? 5개짜리 부분 집합 개수는
2의 5제곱, 그지? 그럼 13570 가지고 만든 부분 집합 이 32개는 절대 2, 4, 6, 8이 없는 집합이니까, 그지? 그래서 집합 A와 배반 사건인 거는 이렇게 32개를 구할 수 있는 거네. 자, 옆에 풀어봅시다. 이제 필수제 3번 갈까요?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확률 계산을 할 건데, 뭐 확률 계산은 이미 모든 경우에서 한번 구해주고, 어떤 문제에서 요구하는 특정 사건 경우에서 구해서 또 중학교 2학년 과정할 때 배운 건데, 우리가 확률과 통계에서 앞에 뭐 중복순열, 중복조합 몇 가지 새로운 경우에서 구하는 걸 배웠단 말이야. 그거까지 섞어가지고 하나하나 이런 걸 볼 건데, 자,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진답니다. 이건 뭐 기본이잖아. 그래서 모든 경우에서는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 6 곱하기 6 해서 36가지 다 알고 있죠. 뭐 두 눈의 합이 6이다, 두 눈의 곱이 얼마다. 기본적으로 주사위의 두 눈, 뭐 또 세 개의 눈 가지고 이런 조건 문제는 결국 노가다겠지. 합이 6 되는 거 찾는 거죠. 1, 5, 그 다음에 2, 4, 3, 3, 4, 2, 5, 1 해서 몇 가지니까? 5가지니까. 그래서 확률이니까 36분의 5 하면 되는 거고. 2번은 두 눈의 곱이 8입니다. 두 개를 곱해가지고 8 내는 걸 찾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수들로만 계산할 수 있냐. 주사위의 눈이니까 1부터 6.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이런 거 종종 실수하잖아. 아무 생각 없이 자꾸 주사위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문제 따라서 뭐 정 12면체 뭐 이런 것도 정 8면체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뭐 1부터 10까지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문제 잘 읽고 풀어야 돼. 자, 곱이 1이다. 8이다. 8의 약수다. 8의 약수. 8의 약수니까는 두 눈의 곱이 얼마 되는 거? 1 되는 게 있었으니까, 그지? 두 눈의 곱이 1 되는 거. 그럼 뭐냐? 1,1밖에 없죠. 그럼 두 눈의 곱이 8의 약수 2 되는 거. 1, 2랑 하나씩 구하는 거죠. 두 눈의 곱이 그 다음에 8의 약수 4 되는 거. 1, 4, 2, 뭐 4, 1. 그 다음에 두 눈의 곱이 8의 약수니까 8밖에 없겠지, 이제. 무턱대부터 1, 8 하면 또 큰일 납니다, 그지? 주사위에 있으니까 8은 없어요. 그러면은 8 되는 게 뭐 있냐? 2, 4, 8. 그 다음에 4, 2, 8밖에 없죠, 그지? 이렇게 해서 쭉 다 세보니까 둘, 넷, 8개 36분의 8이니까 약분해서 기본적인 경우의 수 확률 문제 옆에 풀어봅시다. 자, 뭐 필수제 4번은 뭐 제목에서 뭐 순열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일단 뭐 제목에 너무 꽂힐 필요는 없고요. 그냥 뭐 중학생 4명, 고등학생 3명이 있다. 1년을 배열할 거다. 다 다른 사람이고 일렬로 줄 세운다. 배열하는 거다. 순열 뭐 이런 것들. 자, 양 끝에 중학생 뭐 이런 것들 많이 풀어봤죠. 요 조건에 맞는 확률 구하시오. 일단 전체 모든 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 뭐뭐뭐뭐 할 때 있죠. 뭐뭐뭐뭐 할 때 그 때 앞부분이 항상 모든 경우. 자, 우선은 근데 중학생 4명, 고등학생 3명을 일단 일렬로 줄 세웁시다. 요 조건 일단 무시하고. 그럼 전체가 몇 명이니까? 7명이니까 모든 7명을 줄 세우는 거 7팩이죠. 중학생 4명이라고 해서 중학생 4명이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아니다. 그냥 7팩이고. 자, 이제 조건에 맞게끔 총 7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인데 여기에 중학생, 여기에 또 양쪽에 중학생이 오게끔 조건부터 먼저 채우자. 그럼 양쪽 중학생 2명부터 줄 세우자. 중학생 몇 명이 있는데? 4명이요. 4명이 있는데 그럼 첫 번째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중학생이 몇 가지냐? 4명이고 그 다음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3명이요. 3명인 거죠. 그래서 굳이 쓰면은 몇 피 몇이냐? 4P. 중학생 4명 중에서 서로 다른 2명을 줄 세운다. 그지? 굳이 양쪽에 줄 세우는 거를 기호로 쓰면 4P인데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괜히 이거에 끼워 맞추려다가 여러분 헷갈리면 큰일 나요. 그냥.
자, 여기 남은 거 5자리다. 그럼 사람이 몇 명 남았는데? 5명. 그죠? 2명만 줄 세웠으니까 중학생 또 2명이랑 3명, 고등 3명까지 5명이 남았어. 그럼 5명 남은 사람을 여기다가 아무런 조건 없이 줄 세우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바로 어떻게 하면 되냐? 네. 바로 500 때리면 되겠죠, 그죠? 이거는. 오케이. 그래서 자, 이제 계산합시다. 계산할 때 이제 확률이니까 굳이 이거 막 곱셈 다 하고 곱셈 다 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죠, 그지? 어차피 약분할 거니까. 7패 7, 6, 5, 4, 3, 2, 1분의 4 곱하기 3 곱하기 5패 5, 4, 3, 2 5패, 5패 쫙 약분할 수 있죠? 약분하고 3이랑 6 약분하면 2가 될 거고 2랑 4 약분하면 또 2가 될 거고 그럼 바로 약분만 잘해주면 답이 나온다. 자, 이번 문제도 숫자 가지고 자연수 만들기 많이 했었으니까 일단 0 있냐 없냐 꼭 체크하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4개를 뽑는다. 같은 걸 뽑아도 되냐 안 되냐 이거 꼭 체크하고 4자릿수를 만들 거다. 근데 홀수가 될 확률이다. 그럼 일단 모든 경우에서는 홀수 짝수 무시하고 일단 4자릿수를 총 몇 개 만들 수 있냐 마찬가지 하나 둘셋 4자릿수고 그럼 첫 번째 자리에 누가 올 수 있냐 몇 가지? 4가지. 0 빼고 1, 2, 3, 4 4가지 그 다음 자리에는 4가지. 또 4가지죠. 이제 0이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또 중복을 허락 안 하는 거죠. 그죠? 중복 허락 안 하니까 4가지 그 다음 자리는 3가지. 3가지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이제 홀수 들어오는 거 하나 둘셋 4개를 만드는데 이 4자릿수가 홀수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럼 또 홀수 짝수는 누구부터 결정한다? 맨 뒤에 1의 자리부터 먼저 결정하는 거죠. 그럼 홀수가 오려면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1 아니면 3. 1, 3이 올 수 있는데 이 1, 3 중에 0이 없죠? 그죠? 그럼 끝자리에 1의 자리에 1이 오는 경우랑 끝 1의 자리에 3이 오는 경우랑 경우의 수가 달라지진 않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1이 올 때 3이 올 때 뭐 따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1, 3 한 번 해도 됩니다. 그지? 그럼 결국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고? 2가지. 2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2는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2가지. 그럼 만약에 1이 왔다. 그럼 10, 앞에서부터 채워 나갑시다. 그럼 제일 앞에 올 수 있는 거는 3가지. 그죠? 1 하나 채웠고 0은 올 수 없으니까 앞에 올 수 있는 거는 3가지. 그 다음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3가지. 그죠? 이건 0이 또 올 수 있는 거니까 0이 또 올 수 있는 거니까 3가지. 그 다음 자리는 2가지. 2가지. 그지? 이렇게 해서 또 이것은 이거 잘 정리하면 되겠지. 기본적으로 뭐 기본 순열 가지고 경우의 수 가지고 문제 꼭 몇 피 몇 맞출 필요 없이 그냥 중학교 2학년 과정처럼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5번 갈까? 자, 5번 문제는 뭐 중복 순열을 이용하라고 했는데 일단 뭐 그거 꼭 제목에 얽매이지 말고 자, 또 3명의 학생이 가입을 합니다. 학생은 3명, 동아리는 5개. 각각 가입을 하는데 하나씩 가입을 하는데 학생 한 명당 동아리 하나에 가입을 하는데 모두 서로 다른 동아리에 가입을 할 확률을 구하시오. 또 마찬가지 일단 모든 경우에서 그냥 가입을 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각각 3명이서 5개의 동아리 중에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가입을 하면 되니. 그럼 첫 번째 사람이 동아리 3개, 5개 중에 가입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냐? 사람을 ABC라고 하면 되죠. A라는 애가 가입할 수 있는 동아리가 5군데죠. B도 5군데예요. C도 5군데예요. 그럼 다 동시에 가입할 거니까는 125인데 이걸 굳이 이제 중복순열로 쓰면은 몇 파이면? 맞잖아. 맞습니까? 5파 이상? 5개의 동아리 중에 그죠? 3개를 ABC가 가입할 3개의 동아리를 고르는데 중복을 허락해도 되는 거고 사람이 다 다른 사람이니까 그지? 5개 중에서 3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배열한다. 근데 굳이 여기 안 맞춰도 돼.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주어진 조건을 봅시다. 모두 다른 동아리다. ABC가 모두 다른 동아리에 가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또 A, B, C가 가입해야 되는 동아리가 있는데 그럼 A가 들어갈 수 있는 동아리가 몇 군데냐 처음에? 처음이니까 지 혼자 아무 데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 B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네 군데. 그치? A가 들어가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C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네 군데. 마치 함수를 얘기하면 이게 무슨 함수냐? 쏘는데 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치? 1대1. 이게 1대1 함수인 거잖아. 위에 거는 쏘는데 또 쏴도 되는 거니까 그냥 함수인 거고. 그래서 뭐 확률은 요거보다 요거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 문제가 똑같은 문제예요, 그죠? 1, 2, 3, 4가 1, 2, 3, 4한테 쏘는 함수를 만들 건데 그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이 몇 가지냐? 그럼 일단 마찬가지. 전체 함수는 몇 가지냐? 1이 쏠 수 있는 데가 네 가지. 4가지. 2가 쏠 수 있는데도 네 가지. 함수니까 쏜다 써도 된단 말이야, 그지? 다 4가지씩이니까는 여기 될 거고요, 그지? 여기 소위 말하는 앞에서 한글로 얘기하면 중복순율인 거고. 이제 그 중에서 1대1 대응은 1대1이니까는 쏜데 쏘면 안 되는 거죠, 그지? 그러면 마찬가지 뭐 처음에 1이 쏠 수 있는 거는 아무 데나 쏠 수 있으니까 4개. 그 다음 2가 쏠 수 있는 거는 3개, 3은 4는 그래서 요거보다 요거 하면 되는 거죠. 서로 같은 문제인데 뭐 이거는 동아리 가입이고 이건 함수 문제고 이제 서로 같은 문제라고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본질은. 그치? 자, 한번 해봅시다. 자, 6번은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가지고 확률 구하라고 했는데 자, 1번을 보면은 알파벳 총 7개가 있는데 같은 알파벳이 보이죠? E가 2개 있고요. 나머지 같은 알파벳이 없네, 그지? 1번은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라 그럽니다. 같은 문자 E와 E끼리 이웃한다. 우리 이웃한다는 건 다 알죠, 그죠? 네. 이 두 개가 이웃해야 되는 거니까 이 두 개를 그냥 이 E를 묶어서 하나로 보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일단은 모든 경우의 수가 7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의 수랍니다. 근데 이 7개의 문자 안에 같은 문자 자체가 껴있으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원래 전체는 몇 팩인데? 7팩. 7팩인데 같은 문자가 이 2개 있으니까 몇 팩으로? 2팩으로 나눠주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의 수위. 근데 그 중에서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시오. 그런데 이 조건에 맞게끔 이 1을 한 문자로 묶어서 보면은 전체 문자가 몇 개로 바뀌었냐? 6개. 그죠? 하나, 둘, 셋, 넷, 5개 원래 있는 거고 합쳐서 6개. 그럼 그 6개를 일렬로 배열하자. 그럼 여기서는 같은 문자가 있냐 없냐? 없는 거죠. 그냥 6팩이 되는 거고요. 근데 하나로 묶어서 배열한 거 이대로 끝내면 되냐? 원래는 뭘 확인해야 되는데? 안에 묶은 거 안에 순서. 그죠? 묶은 거 안에끼리 지 안에서도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거 자체는 같은 문자니까 바꿔봐야 뭐야? 똑같아. 똑같은 거니까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얘는 딱히 나눠줄 필요가 없는 거네, 그지?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저거 2팩분의 7팩 요거 분의 6팩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지? 2번은 전체를 7개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그 중에서 A, R, M이 요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우리 했잖아 또 순서가 정해져 있는 이런 문자의 배열은 이 순서가 정해져 있는 이 알파벳을 어떻게 취급하면 된다? 다 같은 걸로. 같은 문자로 뭐 X, X, X 이렇게 같은 문자로 취급해서 배열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A, R, M은 X, X, X가 되고 그러면 A, R 어디가 있는가? A, R, M 빼고 남은 게 뭐냐? S, S, U, E, E 두 개네, 그죠? 네. 그 총 그래서 원래는 같은 문자가 E 두 개였는데 얘네들을 같은 문자로 보면은 세 개, 두 개가 같은 문자가 들어간 거지, 그지? 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일렬로 배열합시다. 총 몇 개를 어쨌든 배열하는데 네. 7팩인데 그 중에서 3팩. 그죠? 같은 X가 3팩, E가 두 개니까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이거 분의 그걸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지? 결국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확률 문제가 아니고. 자, 옆에 풀어보시고. 자, 이제 7번 문제는 뭐 뽑는 거네요, 보니까. 뭐 조합이네, 그지? 자, 7번 문제는 선생님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잘못됐는데
여기 빨간 구슬 5개, 파란 구슬 3개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뭐가 하나 조건이 빠졌냐면은 빨간 구슬 5개인데 이 빨간 구슬 5개가 다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게 빠졌는데 일단 이 문제를 다 다른 구슬이야. 빨간색 5개도 다른 구슬, 파란색 3개도 다 다른 구슬. 알겠죠? 다 서로 다른 구슬이라고 조건을 하나 추가를 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머니 8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번은 4개의 구슬을 꺼낼 때입니다. 일단 4개를 꺼내는 게 모든 경우의 수. 그럼 몇 개 중에서? 8개 중. 근데 그 8개가 다 다른 8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8C4라는 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서로 같은 빨간색 5개면 조합을 때리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8C4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4개 구슬을 꺼내는 모든 경우의 수고 자, 그 중에서 빨간 거 2개, 파란 거 2개 그럼 말 그대로 빨간 거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서로 다른 5개 빨간색 중에서 2개를 뽑으라는 얘기고 파란 거 2개는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파란 거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동시에 뽑을 거니까 그죠? 얘들이 곱한 게 이제 요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분에 요거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르다는 말을 추가해야 됩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고 자, 5개, 3개 주머니에서 2개의 구슬을 꺼낸다. 그럼 이 경우는 얘가 모든 경우입니다. 1번, 2번이 별개예요. 그럼 2개를 고르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8C2가 모든 경우의 수가 될 거고 그럼 그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거는 서로 다른 색이래요. 서로 다른 색. 서로 다른 색은 뭐 몇 개, 뭐 몇 개. 빨간 거 하나. 빨간 거 하나, 파란색 하나 뽑으라는 얘기겠죠, 그죠? 빨간 거 하나는 5C1일 거고, 파란 거 하나는 3C1일 거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뭐를 뽑는 건 조합으로 문제 뭐 어렵지 않겠죠? 이제 8번 문제는 마지막인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배운 중복조합, 그죠? 자, 햄, 에그, 연어 세 종류의 샌드위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 7개를 살 거래. 그럼 당연히 중복이 허락이 되겠죠. 네. 문제를 읽어보니까는 각각의 샌드위치는 각각 7개 이상씩 엄청 많이 있는 상태고 같은 종류의 샌드위치는 구별이 안 된답니다.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햄은 햄끼리는 구별이 안 돼. 자, 그렇게 해서 7개를 사는데 햄이라는 놈을 적어도 2개 이상을 살 거랍니다. 일단 확률이니까 모든 경우의 확률, 뭐 경우의 수는 일단은 세 종류의 서로 다른 샌드위치 중에서 7개를 사는 게 모든 경우의 수. 그럼 이게 햄, 에그, 연어를 사는 순서는 상관없는 거죠. 어쨌든 7개를 사는 거니까. 그럼 일단은 총 몇 개 중에서 7개. 아, 3개 3개 종류 샌드위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7개를 그냥 뽑는다. 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중복 순열인 거죠. 그래서 계산은 조합으로 바꿔서 9C7인데 바로 9C1을 하면 되겠지, 그지? 자, 이제 햄을 적어도 2개를 산답니다. 그럼 햄을 적어도 2개 산다. 아까 되겠지만 적어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적어도 2개의 여사건을 빼면 되는 거거든, 그지? 그럼 적어도 2개인 거를 직접 구할까? 여사건을 구해서 뺄까? 여기서 여러분들 선택을 잘해야 돼요. 뭐 항상 뺀다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뭐가 더 편한지를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총 우리가 7개를 사는데 햄을 사는 게 개수로 따지면은 햄을 몇 개부터 몇 개까지 살 수 있냐? 2개부터 7개. 원래는 0개부터, 그죠? 햄 1개, 2개, 3개, 7개까지 사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적어도 2개를 살 거니까 2개 이상을 살 거거든. 그럼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를 다 구할 거냐?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몇 개 사는 거? 5개 사는. 햄을? 아니 2개. 2개 미만으로 사는 거 있지, 그지? 그럼 햄을 몇 개? 2개 미만이니까 햄
한 개 사는 거랑 햄을 몇 개? 0개 사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빼면 되겠지, 그지? 그럼 햄을 딱 한 개 사는 거는 일단 햄 하나는 사놔야 되는 거고, 아까 했잖아? 그럼 미리 햄을 한 개 살 거니까 미리 하나 뽑아 놓는 거고. 그럼 남은 에그랑 연어 중에 몇 개? 6개만 더 사면 되는 거죠. 그러면 햄은 몇 종류가 남아있는데? 2종류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이미 햄을 하나 샀으니까 6개만 더 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햄을 아예 안 살려면 햄은 다 빼버리고 에그랑 연어 2종류의 샌드위치 중에서 7개를 사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경우에서 구해가지고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확률을 빼면 되겠지. 그치? 자, 이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적어도 2개란 얘기는 무조건 2개 이상은 사야 되는 거니까. 그럼 햄을 미리 어떻게 해? 2개 빼놓고 2개를 미리 뽑아놓고, 그죠? 기억납니까? 그러면 햄, 에그, 연어를 살 건데 이미 햄은 2개를 뽑아놔요. 나머지는 일단 안 뽑고, 그 다음에 햄을 2개를 미리 사놓은 다음에 이때는 경우수가 한 가지죠, 그죠? 다 똑같은 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햄, 에그, 연어 중에 몇 개를 더 사면 되는 거냐? 5개를 더 사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어쨌든 샌드위치는 몇 종류가 있는데? 3종류가 3종류는 그대로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개만 더 사면 된다. 5개. 그래서 3H5로 바로 구해도 되고 6건을 구해서 여기서 빼도 되고 아니면 직접 2개 이상짜리를 구해도 되고. 이번도 마찬가지인데 함수인데 뭐 1, 2, 3, 4, 5에서 1, 2, 3, 4, 5가 쏜답니다. 아까 이거 기억나죠? 네. x값 1, 3, 5가 쏴야 되는 함수값이 크기 순일이 정해져 있는데 같은 데를 쏴도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바로 때리면 되냐? 중복 조합이라고 했죠. 크기가 정해져 있으면 조합이고 같은 데를 쏴도 된다? 그럼 중복 조합이다. 일단 모든 함수는 몇 개냐? 모든 함수는 1이 쏘는 게 5가지, 2도 5가지, 3도 5가지, 4도 5가지, 5도 5가지, 그치? 일단 함수 만들 수 있는 게 모든 게 이건데 이 중에서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러면 1, 3, 5 얘네들이 쏴야 되는 거는 몇 개 중에? 그죠? 일단 1, 3, 5가 쏠 수 있는 거는 5개 중에, 그치? 1, 3, 5가 쏘는 것부터 먼저 정합시다. 총 1, 2, 3, 4, 5 5개 중에 1, 3, 5가 써야 되는 거 몇 개를 고르는데? 3개를 3개를 고르는데 크기 순이 정해져 있고 같은 데를 쏴도 되니까 중복조합. 중복조합이다. 그래서 5H3이다. 근데 이걸 끝나면 안 되고 나머지 누구도 화살 쏴야 되는데 2, 4요. 그죠? 2, 4도 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럼 2가 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5가지. 2는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까, 그치? 2는 그대로 5가지. 4도 몇 가지? 5가지. 4도 그냥 아무 조건이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걸 싹 다 곱해주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그치? 그래서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뭐 결국 경우에서 구해가지고 확률 구하는 문제. 자, 그래서 이제 9번은 이제 마지막 통계적 확률인데 통계적 확률은 별거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어떤 통계 자료를 조사를 했어. 그 조사를 한 걸 바탕으로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이랑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뭐 어떤 예를 들어 주사위에 눈을 던지는데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을 우리는 같다라고 보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죠?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6개 중에 하나 나오는 거니까. 근데 통계적 확률은 실제 던지다 보면은 뭐 주사위를 100번 던졌는데 6만 다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주사위를 100번 던졌는데 1만 100번 나올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죠. 근데 실제로 던져보면은 이걸 던지는 횟수를 무한히 계속 늘리다 보면은 실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한 확률 6분의 1이랑 매우 가까운 값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게 통계적 확률이고.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통계 자료가 있어. 근데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그냥 2시간에서 3시간 미만 사이에 사람이 들어갈 확률이 얼마냐. 근데 조사가 돼 있어. 우리가 이것만 보면 돼요. 총 250명 중에서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애가 48명으로 조사가 됐다. 그러면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에 들어갈
학생을 뽑을 확률이 얼마냐? 전체 250명 중에서 48이다. 이게 통계적 확률의 얘기야. 별거 없죠. 그래서 2번은 자 파란색과 노란색 공을 합쳐서 1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각각은 몇 개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그 주머니에서 공을 2개씩 꺼내는 거를 무한히 반복해서 많이 해봤대. 자 2개씩 공을 꺼내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그럼 처음에 상태 똑같잖아, 그렇지? 또 원래 상태 똑같은 상태에서 또 뽑아고 또 확인해봐, 또 뽑고 확인해봐. 이걸 계속 반복해서 이제 통계 자료를 조사를 해본 거야. 해봤더니 33번에 16번 꼴로 33번 중에 16번 정도 서로 다른 색의 공이 뽑힌대요. 그렇다고 해서 딱 33번을 뽑은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100번 뽑았는지 200번 뽑았는지 1000번 뽑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뽑아보니까 한 요런 꼴로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33번 중에 한 16번 꼴로 이 말이야. 다른 색의 공복표하면 13분의 그치? 서로 다른 색의 공이 뽑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주머니에서 서로 공 2개를 뽑는 요 시행을 딱 한 번 했을 때 이걸 딱 한 번 했을 때 그 중에서 다른 색의 공 2개가 뽑힐 확률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33번 중에 16번 꼴. 즉 그 확률이 33분의 16이다 이 말이야. 네. 그게 뭐냐? 다른 색의 공이 뽑힐 확률. 자, 근데 뭐 각각의 개수를 모르니까 총 합은 알아요. 그래서 일단 모든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 공 전체 12개 중에서 공 2개를 뽑는 시행이니까 12C2가 될 건데 그럼 이 중에서 서로 다른 색의 공을 뽑는다. 파란색 하나, 노란색 하나. 근데 파란색 개수 모르니까 또 구하는 게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을 N개 그럼 노란색은 몇 개? 12 12-N개죠. 전체 개수 12개니까. 자, 그럼 파란 거 N개 중에서 하나 뽑는 게 파란색 하나 뽑는 경우고 노란 거 12-N 중에서 하나 뽑는 게 노란색 하나 뽑는 경우고 얘들을 곱해주면은 12 서로 다른 공 뽑는 확률인 거고 그래서 요거 분의 요거 한 개 이거랑 같다 하면 되겠지, 그지?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냐? 66입니까? 66이고 요거는 N이고요 요거는 12-N이고 그래서 요거 분의 요거 한 개 33분의 16 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이게 분모가 전체가 66이니까 얘가 뭐가 되면 되냐? 얘가 32가 되면 되겠죠, 그지? 4는 8이겠네. 그래서 2050 풀어가지고 N값 구하는데 문제에서 파란색이 더 개수가 많대요, 그죠? 쌤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파란색이랑 노란색을 각각 다 잘 따오는 거예요? 갔다 오는 거예요? 요것도 다 다른 거죠. 파란색 공과 노란색 공이 다 다른 거죠. 됐죠? 네. 그래서 일단 나머지 풀어보시고